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기초연금의 수급액 10만 원을 인상하는 내용을 결정했습니다. 논란이 많은 국민연금 연계감액 제도는 큰 틀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하고 있어서 그때 함께 논의하는 것으로 해서 당분간 존치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액이 10만 원 인상되면 국민연금 연계감액은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RBGTV 이리안입니다. 국민연금은 1988년 시행된 사회보험으로서 세 가지 종류의 연금으로 구분됩니다. 반드시 보험료를 납부해야만 받을 수 있는 공적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먼저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했을 때 정해진 기준 연령이 되면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이 있습니다. 흔히 국민연금이라고 부르는 것은 대부분 이 노령연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수령 가능한 기준 연령은 1952년 이전에 출생하신 분은 60세에 수령하지만 적립금 감소로 인해서 단계별로 수령 나이가 늦추어져서 1969년생부터는 65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장애연금입니다. 이는 국민연금을 가입한 가입기간 중에 수급 기준 연령이 되지 않았지만 장애를 입었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유가족이 일정 비율을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이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연금은 수급 사유에 따라 세 종류로 나뉘는데 이 중에서 기초연금과 연계되어 감액되는 연금은 노령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은 노년 생활의 빈곤을 해결하고자 정부의 복지정책으로 시행되는 보편적 복지제도입니다.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의 대상에게 매월 지급되는 연금으로 2022년도 올해 기준 단독가구 월 30만 7,500원, 그리고 부부가구는 20%가 감액되어서 매월 49만 2천원을 받게 됩니다. 소득과 재산에 따라 70%에게만 대상을 한정하여 지급하다 보니 탈락하는 분들이 있고, 여기에 세 가지 감액 조건에 해당되면 연금액을 다 받지 못하고 깎여서 받게 됩니다. 기초연금법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기준 연금액의 150% 이상이 되는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최대 50%까지 감액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2022년 기준으로 적용하면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은 월 30만 7,500원이었죠. 이 기준연금액의 150%, 즉 국민연금을 월 46만 1,250원 이상을 받게 되면 연계감액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감액되는 액수는 복잡한 공식으로 되어 있어서 같은 금액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가입 기간이나 가입 시기, 또 납입금액에 따라 감액되는 금액이 다 달라집니다. 위에 링크를 따라 영상을 시청하시면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기초연금이 10만 원 인상되면 국민연금 연계감액은 어떻게 변경될까요? 복잡하지 않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정부에서 기초연금을 정확하게 10만 원 인상할지 아니면 최고 금액을 40만 원으로 할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7,500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표현 그대로 여기서는 10만 원을 인상하는 것으로 가정하겠습니다. 2022년 현재 수급액은 월 최대 30만 7,500원입니다. 그래서 150%를 적용하면 연계감액이 시작되는 국민연금 수령액은 46만 1,250원이었습니다. 새 정부에서 기초연금의 월 수급액이 10만 원 인상되면 최대 수급액은 월 40만 7,500원이 되고 150%에 해당하는 금액은 61만 1,250원이 됩니다. 그동안 국민연금을 46만 1,250원에서 61만 1,250원 이하로 받으시는 분들은 연계감액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월 3만원에서 8만원 정도의 감액이 줄어들게 되고, 여기에 인상금액 10만원을 더하게 되면 대략 13만원에서 18만원 정도의 기초연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월 평균 수급금액이 57만원인 점을 감안하고, 또 국민연금 연계감액으로 기초연금을 온전히 못 받고 깎인 금액을 받는 수급자가 38만 명 정도라는 점, 그리고 국민연금 수급자 중 77%가 60만 원 이하를 받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많은 국민들이 13만 원 플러스 알파의 인상 효과를 누리실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을 월 61만 1,250원 이상 수령하시는 분들은 기초연금 감액이 유지되기 때문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도 국민연금 연계감액 금액이 약간 줄어들게 되고 또 받게 되는 실수령 금액이 10만 원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으로 편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해 감액하는 방식을 두고서는 시행 당시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연계 방식이 복잡한 데다 성실한 국민연금 납부자의 불이익이 커져서 국민연금 장기가입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공적연금제도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국민연금 가입 유인 저해, 또 제도 복잡성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깎는 일이 없도록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정부에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기초연금의 인상은 기존 받으시는 분들에게는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 유지에 대한 아쉬움은 있어도 인상 자체로 흡족한 내용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초연금 소득재산 정기조사 자료가 반영될 때 주택공시 가격분이 전국적으로 인상되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2021년도 공시가격이 올해 4, 5월에 반영이 되는데요. 표에서 보시면 전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9.08% 오른 반면에 서울은 19.91%, 경기도는 23.96%가 상승했고, 또 세종시는 무려 70.68%나 상승했는가 하면 제주도는 1.72% 상승, 전남은 4.49% 상승으로 지역별 편차가 아주 심합니다. 결과적으로 생활하는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어느 날 갑자기 기초연금이 끊기거나 크게 삭감되는 억울한 분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주거용 주택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지금의 산정 방식은 도시생활 어르신들에게 아주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같은 아파트라 하더라도 서울이나 대도시의 가격이 훨씬 높게 책정되기 때문에 절대적 재산 가치는 높지만 사실상 주거용이라면 기초연금은 물론 보유세에 대한 부담과 건강보험료 등에서 크게 불리합니다. 이처럼 지역별 형평성 문제와 사회적 갈등의 원인, 또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해 많은 전문가들은 기초연금의 수급액 인상보다는 대상자를 현재의 70%에서 100% 모두로 확대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국민연금 연계감액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초연금액이 더 올라가게 될 경우 국민연금 장기가입을 막을 수 있고, 기초연금액 인상으로 연계감액 금액 자체도 줄어들음에 따라서 실효성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금을 내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능력이 있을 때 세금을 내고 지원을 받을 나이가 되었을 때 기꺼이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예상이 가능하고 그 약속이 지켜질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연금을 시작으로 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국가가 운영되려면 기본적으로 지속적인 세금 유입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돈을 벌어야 하고 돈을 벌 수 있는 연령을 우리는 노동 가능 인구라고 합니다. 한국은 2018년을 정점으로 노동인구 감소가 시작되어 2030년에는 무려 233만 명이 줄어들어 충청남도 인구수만큼이 감소합니다. 다시 2년 후에는 337만 명의 노동인구가 감소하여 부산시만큼이 증발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인구 절벽이라 부르게 됩니다. 살아오면서 보상에 대한 믿음과 또 이 사회적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납세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습니다. 그 결과 젊을 때 열심히 일해서 대한민국을 선진국의 반열에 올렸고, 이제는 지원을 받을 나이가 되었기에 지금의 기초연금을 받아야 하는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하지만 막상 지원을 받을 나이가 되니 미래에 세금을 내야 할 생산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직면하는 미래에 대한 모든 걱정의 시작은 인구 감소, 즉 인구 절벽 현상에서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치나 정책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다가오고 있는 인구 절벽, 인구 지진 현상, 향후 10년 내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금 논의하고 있는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노년의 미래가 암울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지금껏 듣기는 했는데 실감나지 않는 우리나라의 인구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응원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RBGTV 리암입니다.